자, 오늘 퀴즈, 연애님이 오늘 퀴즈를 내주셨어요. 1247회. 예. 꾸준히 우리도 살아남고 있고, 이게 2000회, 3000회, 4000회, 하는 동안, 계속 꾸준히 많은 분들이 살아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 중에, 부자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부자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연애가 퀴즈를 낸 내용들이 어저께 이제 연애랑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연애가 카톡이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가 오늘 퀴즈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음, 연애하고 개인톡으로 뭐 1시간 남짓 뭐 이런저런 대화를 좀 한 것 같아요. 요즘에 스트레스가 되게 좀 많이 좀 받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던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 얘기뿐만 아니라 델방 분들한테도 이제 스트레스의 유형,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퀴즈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떨 때 어떤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 예시를 들어 보아 주세요. 계획해놓고 미루거나 후회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현대인은 정신도 신체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스트레스는 신체의 어, 최약체 부위에서 머물면서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고. 나만의 심신 안정을 위해 방법 노하우가 있나요? 운동, 가볍게 뛰기, 명상 등 이런 얘기를 제시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본인은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운동을 하라. 조깅, 요가, 수영, 명상, 깊은 호흡, 취미 활동, 사회 지원,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시간 관리, 마사지. 근데 오늘 퀴즈가 며칠 전에 의사님이 질문했던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랑 연결되는 건데, 오늘 주요 초점은 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것들로 퀴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우스갯소리로 어, 진단반 농담반이죠.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간접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 DSR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금융 상황, 내 대출 상황, 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저런 타입, 그래서 지금 자료 만드느라 손가락과 머리가 터져 나가려고 합니다. 며칠째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가, 원래 곰처럼 8시간 자야 하는데 어, 말도 안 되는, 세상 제일 편하게 제가 몇몇에 이렇게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카롱도 팔자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팔자가. 예. 그리고 우리 여왕님도 팔자가 좋으신 분 중에 하나죠. 예. 마카롱이랑 여왕님이랑 팔자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맛있는 육회 비빔밥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그 다음에 으쌰님은 뜻대로 안 될 때, 달리 말하면 계획대로 안 될 때, 인 건데 제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잘 안 되는 건, 최근 스트레스 받는 건 업무 과다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나의 인생 계획을 업무 과다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계획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림. 네,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결국에는 어찌 보면 내가 만드는 거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님의 이제 처방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델방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가장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여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푸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워키토키님, 계획형 인간이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지금 의사님도 그렇고 연예님도 그렇고 워키토키님도 그렇고 비슷한 성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난다. 예. 숨이 헐떡거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이 몇 초 못 버티는데 뭘 하겠냐 싶어요. 저도 이거 벽타기 하면서 워키토키님의 얘기에 이 부분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숫자를 제한을 하잖아요. 뭐 10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10회 하는 거에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10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회를 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예. 10회 이거 하겠다는 것도 못 버티면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회를 넘어서서 11회를 할 때 비로소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힘들다고 남들이 실패하는 10번 하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나는 11번 했으니까 다음 일도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될 때는 쉬운 거를 선택을 해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하죠. 상황. 윤소소님 상황. 계획대로 안 될 때, 시간이 쫓길 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할 때, 무작정 뛰거나. 뛰는 분이 많네요. 뛰는 거 하면은 이제 우리 재민님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윤소수님이 이석증과 한포진으로 레벨업 되어 버린 요즘 안 받으려고 에너지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SNS 만남 약속 안 잡고 직과 일터 운동만 반복합니다. 조금 뭔가 힘들고 할 때는 좀 단순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석증 정말 힘든데 이석증 진짜 괴로운데 나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랑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해결 방법이고, 그러니까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좀 피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동질감 내지는 공감을 얻으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몸의 질병이 많이 오죠. 제가 중간에 잠깐 내용을 보다가 지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술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 박소님이 스트레스 받아도 가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여대생이 이제 심정지 왔다. 가음과 심정지 왔다고 하네요.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트레스 받는 거가 진상 환자를 상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 자거나 멍 때리거나 해서 뇌 휴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뇌 휴식을 주는 한에서 도움이 된다면 운동과 술도 조금 마시기도 해요. 그렇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운동과 술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술도 조금 마신다고 쓰고 있는데 저 기사를 보게 돼서 과음은 금물. 그래서 마카롱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루에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면 한참 좋을 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빌리언님이 얘기했던 거, 빌리언님이 술을 어느 정도는 마셔도 된다. 안 마시려고 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술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 예. 이게 좀 웃겼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이 필요하다. 재민님이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걱정이 많아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는 편이고 요즘 들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하라고 상사가 지시할 때 돌려 말하기가 힘드네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책상을 엎어요. 그냥 책상을 엎어.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을 하고 몸이 상쾌하면 아주 이상적이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운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만의 심신단련표 좋았을 때 기억을 꺼내봐요. 애들 얘기 때 사진 보고 한 달 살기 했을 때 사진 쳐다보고 좋았을 때 오면 나중에 또 놀러 가자 생각해서 기분 전환합니다. 이거 80 먹은 노인네 얘기 같은데 이러다가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재민님. 그리고 이제 의대생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두 분은 중도 퇴실 얘기하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의료 파업 때문에 의대생인 수업도 안 하니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휴직을 해서 집에 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은 우리 삶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당장에는 의료 공백이라는 여파도 생기기도 하고 이거와 관련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집을 빌려주시는 분들도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연결고리는 항상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도 똑같이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분호이님, 저는 수시로 스트레스 받지만 그 많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 개로 전에 건강검진 스트레스 설문 응답하면서 개가 제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강아지 산책하고 간이 쓰다듬고 같이 장난치고 하다 보면 진짜 웬만한 스트레스는 화가 다 사그라듭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우리 모두 개를 키웁시다. 아, 애완견 키우는 전도사죠. 분호이님. 애완견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언뜻 들으면 지난번에 의사님도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싫어하진 않습니다. 고양이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도 미친 듯이 사랑은 하진 않지만 좋아는 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얘기했듯이 공견병으로 군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개하고 2년을 보냈죠. 2년을. 그래서 이제 개하고 있다 보니까 군대에서 저기가 안 될 때, 흔히 얘기하는 짬밥이 안 될 때 휴가 갔다 오면 유일하게 반겨주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개가 반겨줬거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분호이님이 얘기했던 개가 얼마나 나에게 힐링이 됐냐의 연관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반겨주는 대상이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양이도 개냥이 성향이 있는 고양이도 있지만 보통 강아지가 이렇게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강아지를 더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좋아한다고 해서 키우느냐, 이거는 또 키우는 거와 좋아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아지가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도움이 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빌려님, 저 말이 맞기는 하지만 저만 해도 엄청 자주 마시기는 해요. 술을 한 잔 마시는 게 몸에 무리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매일 하루 한 잔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좀 많은 술이 몸의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참으시고 날 잡아서 제대로 한 잔 하시기로. 제대로 날 한 잔 하시기로 이거를 추천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인 빌리언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포금을 하라고. 네, 포금을 하라고. 오늘 이제 주인공인 이제 제갈님이 대답을 계속 안 하시고 계셨어요. 일부러 피하신 거죠. 오늘 라이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살아 있다는 거를 이제 라이브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를 안 시키겠지라고 하면서 삘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올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면 혼자의 시간을 갖고 뭔가 미리 복잡한 듯한 스트레스는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로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가끔 일터에 나가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역시 월 7천은 여기에 핵심이 있었어요. 주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가끔 일터로 나아가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이게 7천만 원의 원천이었어요. 7천만 원의 원천. 7천만 원의 원천은 스트레스 받을 때 일터에 나가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 머근님, 간헐적 단식하듯이 간에도 실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가 쭉 끝났습니다. 여왕님 맨날 뜨개질 하죠. 뜨개질로 스트레스 풀고. 자,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연예님이 녹화 잘해주고 계셔야 해요 라고 꼭 얘기해서 업무 틈틈이 듣고 있고, 옥수수 먹고 캑캑거리는. 강아지파, 고양이파. 이거 한번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강아지 vs 고양이. 강아지는 엄지척, 고양이는 하트. 눌러주세요. 자, 오늘 쭉 얘기한 것들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뭔가를 계획한 거에 뭔가가 잘 안 될 때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제갈림 같은 경우에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좀 한다. 왜? 내 사업체니까. 거기서 돈이 벌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니까, 일을 하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누그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월 7천, 제갈림처럼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보자. 돈을 많이 벌어서 스트레스를 없게 해보자. 결국에는 긍정적인 거, 예, 마이너스적인 거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적인 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리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퀴즈 내용은 됐고, 중요한 얘기를 이제 제갈님이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